승마 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마수락 9회 시험이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말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 안 된다. 2. 말의 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3. 막대기 및 그와 유사한 것을 들고 접근하면 안 된다. 4. 말의 가까이에서 큰 소리를 내며 접근한다. 이거는 그냥 문제 보면은 답이 4번 같이 생겼죠. 1, 2, 3번 안 된다라고 돼 있고 4번만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통밥으로 찍으면은 뭐 문제는 맞추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보면은 이거는 승마장에서 말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리고 승마장에서 말 타기 전에 이제 강사분들이 유의사항 알려주는 거 그것만 좀 숙지하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은 말들이 되게 싫어하죠. 특히 이제 근거리에서 가까운 데서 바라보면은 말은 가까운 곳을 보려면 머리를 이렇게 위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볼 때는 이제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래서 말이 갑자기 고개를 휙 들어버리고 그럼 또 사람도 놀라고, 그럼 그 놀라서 말도 같이 놀라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똑바로 바라보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고요. 물론 친해지면은 상관없는데 친해지기 전까지는 뭐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의 뒤로 접근해서는 안 되죠. 그 보면은 우리 책에 보면은, 마술학 책에 보면은 말의 안전한 부분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부분 해가지고 앞쪽하고 뒤쪽은 안전 접근할 때 있으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옆쪽은 괜찮은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뒤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축벽이 있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을 들어서 뒷발차기 이렇게 준비를 확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벽을 차는 걸 한번 봤는데 진짜 많이 아프겠더라고요. 아픈 게 아니라 뼈 부러지고 이럴 정도로 막 무서우니까 뒤로 접근하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나 그와 유사한 거를 들면은 이제 채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기본적으로 놀라죠. 기승하면은 채찍 들은 거랑 안 들은 거랑 말이 활성화가 된 활발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막대기 두고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큰 소리를 내면서 접근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14쪽에 보면은 말에게 접근하기와 말 손질 그 파트에 이제 주의할 점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나온 거 위에도 뛰어가면서 접근하면 안 되죠. 급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말에게 접근할 때는 아무리 얌전한 말이라도 몹시 겁이 많고 사물에 놀라기 쉬운 동물이라는 걸 염두해주고 방심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용도별 마사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수 및 급식 시 물통, 밥통, 정량도구, 사료 운반 용구. 2. 마방 청소 시 포크, 삽, 갈고리, 삼태기, 낫, 갈퀴, 리어카. 3. 마체 손질 시 털솔, 글갱이, 타월, 스펀지, 땀 훌치. 4. 발굽 손질 시 털솔, 글갱이, 땀 훌치, 발굽하게, 스펀지. 정답은 그냥 쭉 읽어보면 왠지 3번하고 4번이 이제 비슷한 게 계속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라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그 보시면 이것도 이제 마사 장비 종류와 사용 편에 발굽, 그러니까 부위별 손질할 때 쓰는 장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발굽 손질을 하면은 청솔, 붓, 발굽하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기승 전에 꼭 발굽 손질을 직접 시켰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 보면은 4번에 나온 털솔, 글갱이는 마체 손질할 때 쓰고, 그 땀 훌치는 그 마체를 손질할 때 씁니다. 그래서 발굽 손질할 때는 발굽하개, 붓, 청솔, 대부분 이제 발굽하개로 판 뒤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걸 살살살 털어내는 그런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장애물용 안장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안장 날개는 일반용 안장보다 좀 더 길고 직선이며 기승자가 더 넓은 자리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 2. 어느 쪽 자세나 취할 수 있고
초보자 연습에 적합하다. 3. 똑바로 앉기보다는 몸을 앞으로 웅크려 앉기 용이하다. 4. 짧은 동작으로 기승하는 데 적합하며 안장날개가 일반용보다 더 앞쪽으로 나와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안장이 승마용, 종합마술용, 경주용, 장애물용 이렇게 있다는 거를 먼저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용도에 따라서 그 안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좀 생각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문제는 장애물용 안장을 찾는 거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승마용 안장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마장마술용 안장인데요. 그래서 안장 날개가 일반용 안장보다 좀 더 길고 직선이며 기승자가 더 넓은 자리에 다리를 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마장마술용이니까 그래도 다른 경주나 장애물용보다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좀 더 넓은 자리에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돼야 이제 승마용에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자세나 취할 수 있고 초보자 연습에 적합하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종합마술용으로 마장마술용과 장애물 비용을 겸용으로 하고 있는 종합마술용 안장을 써야 자세를 어느 쪽으로 취할 수도 있고 초보자 연습에 적합할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몸을 앞으로 웅크려 앉는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경주용 안장, 경마장에서 경주하다 보면은 기수가 이렇게 앞으로 웅크려 앉아가지고 공기 저항도 최대로 줄이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몸을 앞으로 웅크리게 된다라면 경주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장애물 해보셨으면은 장애물 안장은 등자를 짧게 하고 타잖아요. 그래서 등자를 짧은 동작으로 기사는 적합하고 안장 날개가 일반용보다 더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장 날개가 더 앞쪽으로 나와 있어야 기수가 다리를 안장에 더 가깝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자세를 좀 더 안정적이게 하겠죠. 이제 그런 용도에 따른 자세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 다음 설명에 알맞은 용어는 마장마술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요소로 말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 수축 2. 리듬 3. 진직성 4. 연결 정답은 1번 수축이고요. 마장마술의 계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축 어쨌든 말을 수축시키려고 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러 가면 그래도 말을 수축하셔서 타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수축시키지 못하고 그냥 말에 매달려 가듯이 타면은 코스를 아무리 이쁘게 그려도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수축이 어쨌든 마장마술의 궁극적 요소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요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축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듬은 규칙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속 보면은 말 스텝이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균일하지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 시간에 어렸을 때 음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피아노 칠 때 보면 앞에 메트로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똑딱이 있잖아요. 그거 소리처럼 균일하게 발자국 소리가 나야 된다. 이게 리듬이고요. 진직성은 저는 솔직히 진직성하고 직진성하고 한참 처음에 잘 헷갈렸는데 그래서 다른 거고요. 진직과 직진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진직성은 말의 모든 힘이 내 다리에 균등하게 나누어져 구분 없이 힘차게 운동하는 것. 그래서 내 다리에 균등하게 다리 힘이 들어간다. 이제 그런 걸 체크하시면 되고 이게 쉽게 말하면 말은 원래 자연 상태의 말은 앞으로 못 가요. 약간 사선으로 가는데 그거를 이제 마장마술과 훈련을 통해서 말이 이제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건데 그래서 보면은 말이 어깨는 좁고 엉덩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말이 딱 네 다리가 딱 서 있으면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사다리 꼴망으로 서 있는데 그래서 말의 안쪽
턴을 하거나 직진으로 갈 때도 말이 안쪽 앞다리 궤적이 안쪽 뒷다리 궤적하고 일치하게 가게 하는 것. 요게 진직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연결은 고삐가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하게 당겨져서 말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재가를 받아야 한다. 요건데 어쨌든 그 땡기지는 않되 줄의 텐션 그 말과 손의 그 연결은 유지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말이 그 말 목하고 턱이 딱 일정한 자세를 가지고 불편하지도 않은 그 자세 그 상태를 연결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거 몇 년 타면서 이거를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면 또 아 내가 알던 연결이 아니구나. 계속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리듬과 연결이 돼야 진직성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결국엔 말을 수축시킬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도 이제 이게 연결이구나 이걸 좀 알아가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궁극적 이런 표현이 나오면 수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재갈을 싫어하는 말에게 사용하며 재갈은 없고 코굴레가 양쪽 끝 고리에 연결되어 고삐를 조작하면 말 콧등을 자극하는 재갈은 1. 에그소르 2. 펠햄 3. 데륵 4. 헤크모어 정답은 4번이고요. 그 기승준비 마장구와 쓰임새 알기에 나오는 그 문제입니다. 이거 매년 나오죠. 뮤사하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그런 파트고요. 이거 하나씩 사진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에그소르 그 마우스피스를 좀 더 두껍게 해서 말의 잇몸에 이렇게 부드럽게 작용하면서 그 입술이 끼는 거를 방지하게 됩니다. 보면 사진을 보면 수록하고 에그소록이 다르죠. 그래서 에그소록 보면 옆으로 쓰러지거나 찔러도 그 이렇게 덜 찔리게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둥그스름하고 이렇게 좀 모양이 보완되어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소록에 대한 보완이다. 그리고 이제 그 입술이 끼거나 찌른다. 뭐 풀칙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에그소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요게 펠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록하고 대륵 합쳐놓은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체인도 있고 가운데 이렇게 이게 보면 이렇게 하나가 찍 되어 있죠. 그래서 소록과 대륵의 양쪽 모두 효과 그리고 장애물 비워지 사역하고 이 보면 혀하고 턱하고 정수리에 착용해서 이 소록은 혀하고 머리 끝에만 작용하는데 소록자마다 강한 제어가 가능하다. 이제 그거 요게 키포인트가 요게 대륵입니다. 보면은 그 최고급 마장 마술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 작용해요. 머리끝, 입술, 턱, 정수리 뭐 작용해서 말머리와 몸 전체를 제어를 하고요. 참고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승진자 시험 보러 가면은 그 프로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연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대륵 끼고 나와서 해요. 그래서 보면은 좀 말이 딱 더 이렇게 그 기승자의 요구에 딱 더 순응하는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예, 그래서 키포인트가 되는 하자면은 일단 소륵으로 방향과 제어를 지시를 하고요. 대륙으로 이제 말턱을 여유롭게 해서 미묘한 조정을 한다. 그리고 체인이 있다. 그리고 빵끝과 고삐가 걸리는 각도는 45도가 적정한데 60도가 넘어가면 입술 옆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보시면은 되고 이건 재갈이 두 개입니다. 소륵용과 대륙용 재갈이 두 개니까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오늘의 정답인 헤크모어 미네마. 그래서 재갈이 없는 코굴레. 그러면은 초보자들이 타면은 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재갈이 이제 말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말들에게 이제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코끈에서 연장되는 재갈가지가 이제 약간 고정을 해줘서 말잎을 제어하게 되고요. 그래서 장애물 말이나 지구력 경기용 말들에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초심자가 좀 초심자에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패딩을 충분히 대주어서 상처를 입게 하지 않아야 되고요. 굴레와 이렇게 연결돼서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굴레의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머리끈, 말 머리에 씌우는 부분으로 제갈과 턱끈이 이어져 있다. 2. 이마끈, 정수리 가죽이 정수리 뒤로 탈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3. 고삐, 제갈과 기승자의 손으로 이어져 의사 전달과 감각을 전하는 도구로 면, 고무, 가죽 등으로 되어 있다. 4. 뺨끈, 정수리 가죽을 정 위치에 유지하고 말의 머리짓에 의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게 그 굴레, 각부의 명칭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1, 2, 3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설명은 턱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뺨끈은 말의 재갈이 연결되어 그 위치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턱끈이 있어서 말이 이제 머리짓하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것도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어려우셔도 외우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막상 승마장 가서 이게 그 말 안장 올리거나 이게 이렇게 굴레 씌우는 거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승지사는 아닌데 생체 가면은 구술 시험할 때 이 굴레를 조립했다가 다시 연결해라. 뭐 이런 시험을 낸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연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진도 준비해 봤는데요. 이건 책에 있는 거 그냥 그저 따온 거고요. 왼쪽이 대륵제갈용 굴레여서 좀 복잡합니다. 그 턱체인도 보이고 그리고 그 고삐도 두 개죠. 근데 이제 어쨌든 크게 보면은 굴레라는 것 자체가 크게 대륵이랑 소륵이랑 차이는 없다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 사진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요새 보면 시험 문제가 계속 사진 보여주고 뭐 증상 물어보고 사진 보여주고 기능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사진 한번 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머리끈이 그 귀 뒤로 이렇게 씌우는 거, 이마끈은 귀 뒤로 머리끈을 씌우면은 그 말 이마에 딱 걸리는 거고요. 그 뺨끈이 이제 이마끈하고 연결돼서 쭉 내려오고 코굴레가 이제 그 보시면은 그 밑에 위치해 있고 소록제갈은 입에 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고삐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림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마수라 9회 시험 그 일부 같이 풀어봤고요. 제가 지난번에 좀 괜히 이걸 말쯤에 공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예, 공지가 안 됐네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주접을 떨어서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어쨌든 뭐 시험이 좀 천천히 보면 저희한테 준비할 기간이 많아지는 거니까 좀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